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보였잖아요. 이틀 네네. 전만 해도 그렇죠. 말이죠. 예. 광주형 일자리 사업, 뭐 진통 끝에 타결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는데 또 하루 만에 반전됐습니다. 다시 지금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분위기죠. 임단협을 유보하는 조항에 대해서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이 광주 노사민정협의회가 해당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다시 내놨는데 이번에는 현대자동차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네, 현대차는 협상에 대한 여지는 여전히 남겨뒀습니다. 광주시 측도 시간을 갖고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만 협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대덕대학교 자동차공학부 이호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실제 가장 적극성을 띠고 있는 건 당연히 정부고요. 사회 통합형 일자리 창출이라는 아주 멋있는 단어를 놓고 현재 네. 노력 중이고요. 현재 목적은 이런 어떤 모델을 광주형 일자리를 최초로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정부가 가장 속이 타고 적극적인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는 당연히 반발을 하는 거죠.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에 대한 침해다. 네. 사람을 채용하기도 전에 이미 노동 조건이나 근로 조건을 한정해 놓고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현대자동차죠. 네. 왜냐하면 해외 공장을 설립할 때도 보통 5년간은 안정화되는 걸 보고 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담협 유예 이런 부분이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협상안에서 삭감되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현대 측에서는 도저히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차 측에서는 수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실제로 업계 일부에서는 그 광주형 일자리 당초 취지와 조건이 바뀔 경우에 현대차가 등 떠밀리듯이 투자에 참여해서 안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었고 그러니까 노조 리스크를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 연 10만 대짜리 자동차 공장을 추가로 짓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실제로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뭐 이제 그 산업체의 입장을 얘기를 한다면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네. 많이 나오거든요. 일반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투자가 진행이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그렇죠. 공장이 세팅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한두 해 정상화돼서 판매가 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판매가 갑자기 늘어서 수익이 나도 문제입니다. 그럴 경우에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을 달라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늘 골머리 썩는 파업 같은 게 진행된다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노조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현재 연 7만 대씩 한 35만 대 생산까지 유예하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우리가 소형 SUV 하면은 티볼리 같은 경우도 연 4만 대 정도 이상 판매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성공했다고 본다면 연 7만 대씩을 자연스럽고 이게 소화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본다면 잘못하면 이게 7년, 8년, 10년까지 걸려야 35만 대가 판매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10년 동안 임금 협상에 대해서 나설 수 없다라는 조건을 노조 측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상황이지만 일단 근본적인 시각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공장이나 대기업의 어떤 시설을 끌어오고자 하는 니즈가 먼저였거든요.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어떤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상호 양보하면서 화합을 통한 어떤 모델을 창출하는 게 옳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와중에 제가 좀 의문이 되는 게 이제 35만 대라는 기준을 저희가 놓고 봤었을 때 예. 생산의 기준인지 아니면 생산된 게 판매된 것의 기준인지 생산의 기준입니다. 생산 기준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판매되는 현황을 보고 생산 물량을 늘렸다 줄였다 조정한다고 따진다면 예. 지금 국내 시장 상황을 감안한다면 5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될 수도 있죠. 뭐 쌍용 자동차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티볼리 같은 경우 상당히 성공을 했다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소형 코나나 투싼 모델 같은 경우도 4, 5만 대 뭐 요 정도 수준의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4만 5천 대, 5만 대 수준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7년까지 늘어질 수 있고요. 뭐 3만 5천 대 정도만 돼도 상당히 생산성은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10년까지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5년이라는 기간을 두는 게 노조 입장에서는 보다 유리한 조건이 아닌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국간에서 인심 난다고 예. 만약 네. 현대차 상황이 만약에 지금 뭐 호황이다 좋다라고 한다면 뭐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혹시나 뭐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대차 사정도 뭐 그렇게 좋은 사정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안 좋고 특히 영업이익률이 보통 8에서 9%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현재 2, 4분기에 3%, 1, 4분기에 1점 몇 %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혀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가 받아들이는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사실 광주형 일자리가 처음 시작만 하더라도 이게 뭐 기업과 노조 그리고 지자체 지역계가 합해서 만들어낸 그런 상생 모델로 일자리 상생 모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네. 학계에서는 이 모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회이면서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기회라는 것은 일단 우리나라가 97년에 뭐 GM 공장 얘기 나오지만 네. 최근에 폐쇄된 GM 군산 공장이 97년에 설립이 됐었거든요. 그게 최신 공장입니다. 결국 21년 동안 한국은 자동차 공장을 설립할 여건이 안 된다. 결국은 고임금 저효율의 지역이라는 게 아주 박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주형 일자리를 모토로 해서 고효율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모델이 창출이 된다.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그게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오히려 판매가 촉진되고 늘거나 했을 때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요구 조건이 발생할 수 있고요. 결국 2, 3년 지나서 판매가 늘고 수익이 났을 때 거기에 근로자들이 처음과 다르게 동일한 울산 지역에 아니면 다른 현대자동차 공장과 동일한 임금을 요구하게 되고 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때는 결국은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대한민국 노사 분야의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열 수 없다. 결국은 이 상생형 모델이라는 게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냥 대충 서로 믿고 잘해봅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치열한 어떤 대결 속에서 서로 어쩔 수 없고 뺄 수 없는 어떤 문구 같은 걸 정확히 조절을 해서 완성을 네. 한다라면 좋은 모델로 안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모델이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 해외 자본이 국내에 다시 유입되면서 생산 기지로서 적절한 지역이라는 재평가 이런 부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위기이자 기회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는군요. 이 소형 SUV가 왜 그럼 소형 SUV여야 하냐? 사실 이제 이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불거진 문제가 모델에 대한 문제도 있었단 말이죠. 전에 이제 교수님과도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소형 SUV 시장이 그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커나가는 시장이 아닌 상황이라면 더 미래차, 뭐 예를 들면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이런 생산 라인을 광주형 일자리에 계획을 해봤다면 어땠을까?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떤 차종에 대한 생산, 이런 유무에 대한 결정, 어느 지역에 배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는 노사 간의 합의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결국 기존 모델들은 기존의 공장 생산 라인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미래형 자동차, 좋은 얘기고 반드시 필요한 얘기지만 당장 연간 판매가 5만 대, 10만 대 수준을 넘어서면서 수익을 보장을 해야 공장이 흑자로 돌아가고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네.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정부의 그 환경 보조금 디펜던트로 차량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연간 판매량이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올해 뭐 700대 수준, 연 1000대, 2000대를 넘기 어려운 수준이고요. 네. 전기차 같은 경우도 연간 수만 대 수준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수익성이 나는 모델의 생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SUV 같은 경우는 대형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제 소형 SUV 시장이 새로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모델이 기존의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광주형 일자리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민주노총 측 전화 연결해서 현재 광주형 일자리 협상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직접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철 금속노조 정책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일단 민노총에선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부터 여쭤볼게요. 일단 밤새 광주형 일자리 투자 유치단에서 어떤 그 수정안을 현대차가 거부했다는 것은 일단 뭐 아무리 현대차라 하더라도 수익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노동의 기본권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할 뭐 이유가 없었다고 저희는 보고요. 지금 이 문제가 그래도 투자 유치단이 제대로 된 그 수정안을 뭐 보이콧한 것은 수정안이 아니라 현대차의 안을 보이콧한 것은 그나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네. 그럼 지금 광주형 일자리 수정안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 노조할 권리는 지켜줘야 되겠지요. 근데 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조할 권리 자체도 무시해가면서 5년 동안 단체 교섭 자체도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헌법을 우리는 보통 법치국가에서 헌법을 노사가 합의해서 노사가 아니죠.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의해서 헌법을 무시한다는 그런 처사는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네. 오히려 투자 유치단이 이렇게 다시 수정안을 요구해서 했다는 것은 저희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광주형 일자리가 한미 FTA 위반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계신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미 FTA 조항에서 그 자동차, 그러니까 자국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한 그 어떤 그런 그 내용이 아마 그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한미 FTA까지 저희 노동계가 그렇게 집중해가지고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조항이 정부의 과도한 보호 이런 부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아직까지 협약이 체결되진 않았지만 체결이 됐을 때 국제노동기구 제소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던데 맞습니까? 국제노동기구도 당연히 필요한다면 검토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그 업무상 이제 현대자동차 지부 입장에서도 업무상 배임에 따른 경영진 고소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광주 지역 현지에 많은 청년들이나 노동차들은 이번 광주형 일자리가 성사되길 바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어떤 방안이 됐던 어쨌든 잘 협의가 돼서 안이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정작 협상 과정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봐요. 얼마 전에 광주에 갔을 때도 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뜨거운 걸 느꼈어요. 네. 그런데 단순히 이 문제를 일자리를 더 늘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동차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짓고 나면 10년, 20년, 많게는 전부 50년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 일자리 프레임에만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전부 보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네. 실패가 뻔히 보이는 당연한 그 모델인데 거기다가 또 그래요. 강주에서는 아무래도 광주에 일자리를 유치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렇게 호응이 높을 수는 있으나 설령 이게 합의가 돼서 한다 하더라도 광주시의 청년들만 이 지원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전국에서 또 광주로 광주 공장에 다 지원을 할 텐데 이게 실제로 광주에 일자리는 만들겠지만 광주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 일자리에 광주 시민들만 들어갈 수는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의 그 바람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너무 일자리 프레임에만 자꾸 갇혀서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산업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광주 일자리 문제가 민주노총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식으로 풀려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네. 다만 이 광주형 일자리는 현대차는 겨우 530억밖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광주시도 590억 정도. 나머지는 전부 국민의 세금이에요. 지금은 일자리에 프레임에 가서 전부 다른 걸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되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면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수익 자체가 불가능한 모델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은 또다시 이걸 막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네. 결국은 이게 그래서 좀 더 이게 정말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꿰 수는 없듯이 이거 좀 더 일단은 세분화해서 좀 더 자동차 산업 전반적인 산업을 놓고 같이 이게 성공 가능할 수 있는 모델을 충분히 검토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민주노총 하영철 금속정책국장이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제가 지역 민심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광주 지역의 뭐 청년들은 이번 안이 타결되는 걸 바라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쨌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건 지역에 있어서는 반가운 소식이니까요. 예. 만약에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된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그런 식의 비슷한 모델들이 예를 들어서 뭐 군산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다른 지역이 우리 지역 원한다라고 손을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어떤 조항에 대해서 5년간 임금 협상 유예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에 올 중간쯤에 얘기가 나왔다가 그 부분에 때문에 결렬이 됐었는데 네. 타 지역에서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와달라는 어떤 콜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광주시에서 직접 현대자동차를 방문해서 다시 한번 적극성을 띠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적으로 카운트해보면 그게 그건데 35만 대 누적 생산분까지는 우리가 유예하겠다라는 어떤 수정안을 다시 제시를 하면서 어떻게든 성사시키기 위해서 광주시나 그쪽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사돼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희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서의 요청은 분명히 쇄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원안과 수정안 사이에 어떤 타협점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원안과 수정안 사이의 타협점이라고 보기는요. 일단은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이런 어떤 니즈가 먼저 요청이 됐냐 이 부분이고요. 보통 메이커에서 해외 공장을 설립을 할 때는 5년 정도는 지나서 어떻게 보면 회수금이 투자금이 회수된다라는 어떤 보통 그 가이드라인을 갖고 투자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경직된 노사 문화에서 보면은 초기에 투자된 것들이 1, 2년 후에 발목을 잡히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차량의 안정적인 판매와 경영 정상화 때까지는 조금 서로 양보하면서 기다려달라 이런 부분이 메이커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간 어떤 입장이라기보다는 이 문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어떤 이유가 없다. 명분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약간 공학적인 계산일 수도 있는데 예. 35만 대 기준을 좀 낮추면 어떻습니까? 25만 대, 예. 뭐 20만 대 이 정도 수준으로 낮춘다면 그건 노조 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죠. 아닐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노조 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여지가 있고요. 현대자동차 측에서도 다시 한번 어떤 계산을 통해 가지고 적절한 선으로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산이 어떤 가변적으로 발생하거든요. 판매 디펜던트로 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매량을 늘어서 생산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거꾸로 생산량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과연 이 부분을 일부러 판매나 어떤 마케팅을 딜레이하면서 생산이 25만 대, 30만 대까지 가는 걸 늦추면서 임금 협상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냐란 또 노동계의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대적으로 객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마련돼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형 SUV 생산으로 좀 국한돼 있지만 일부 시설을 개편을 해서 판매가 호조가 발생하는 어떤 많이 판매되는 차량의 혼용 생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은 정말 긍정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모델을 나눠서 혼용 생산하기까지는 기존에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누가 한 발 물러서야 해결되는 문제군요. 그렇죠. 누구나 한 발 물러서야 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뭐 이제 메이커 입장을 보자면 현대자동차에서 왜 5년 아니면 35만 대를 고집하느냐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경쟁 상대라고 하는 도요타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체 판매 가격의 7.8% 정도가 인건비 포션이고요. 네. 폭스바겐 같은 경우 9.5% 정도 되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소 12에서 최대 15.2%까지로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 자동차 판매 원가의 6에서 8%가량이 인건비 비중이 경쟁사보다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런 고효율, 그러니까 저효율이죠. 고비용 상황에서는 도저히 어떻게 보면 회사가 수익을 내기 어렵다. 결국은 10만 대 소형 SUV 판매가 호조를 띠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임금과 생산성 문제에서의 어떤 격차를 좁히기 위한 부분의 어떤 자구책을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일단 상호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고 상생하는 유일한 방법은 양보와 배려를 통해 가지고 모델을 완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앞서서도 저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대내외 변수도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대응책을 모색해가는 게 좋다라고 보십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이게 전후 산업이 상당히 볼륨이 크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노동시장에서 10% 이상이 자동차 쪽에 고용돼 있고 조선업의 3배 이상이 직접 고용 인력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위기다 보니까 실제 현대자동차조차도 이번 분기에서 수익률이 영업이익률이 1%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1차 협력업체, 더불어 2, 3차 협력업체의 수익률은 거의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기간 산업이 전체가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이걸 회복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릴 수도 있고요. 결국은 양보밖에 없는 것이고요. 입장을 한번 바꿔서 이 자동차 산업이 붕괴되면서 이러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광주형 공장에 대한 설립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논의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경기가 악화된다는 걸 상상해 본다면 네. 일단은 양보를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장 설립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외국에서 보면요, 예. 우리나라 자동차 예를 들면 뭐 딱 찍어서 말씀드리면 현대차 노조를 우리가 뭐 비판하는 쪽에서는 귀족 노조다 그런 얘기 많죠.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해외 뭐 예를 들어서 교류도 하실 테니까 예. 해외사에서 보는 현대차 노조에 대한 시각은 어떤지 강성이다, 예. 뭐 귀족 노조다. 우리가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이걸 다르게 봐야 되는 건지. 이제 귀족 노조 부분은 약간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성 노조라는 어떤 인식은 정확히 동일하게 보고 있고요. 귀족 노조 부분은 그 나라 산업 생태계의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호주의 GM 공장이 호주에서 철수한 이유는 거기에 생산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차가 안 팔려서가 아니고 광공업이 워낙 발달돼 있다 보니까 임금이 워낙 높게 형성돼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또 하나 예를 들면은 르노 삼성의 스페인 바르시아 공장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GM에서 르노가 철수한다고 했을 때 임금을 3년 동안 협상을 유예하고 네. 야간 수당이나 특근 수당을 양보하면서까지 공장을 노동자들이 스스로 붙들었고 전 세계적으로 148개가 있는 자동차 생산 공장 중에 효율성 1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최종적인 결정은 그 지역 노동자들 그다음에 노사 간의 합의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는 우를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호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